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진로 멘토 특강을 맡은 국민건강특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승남 원장입니다. 여러분 고3이 돼가지고서요. 저도 그랬지만은 내가 어딜 가야 될까? 어느 과에 가야 될까? 아직 정하지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진로를 못 정한 것은 절대 죄가 아닙니다. 저도 고3 때까지 의사를 할까, 건축가를 할까, 디자인을 할까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좀 국민학교 좀 이렇게 뛰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미술반을 계속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72년도니까 73년도니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그런 과가 이제 곽강을 잘 못 받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의대를 정하기로 됐는데 이 TV를 시청하는 학생들 중에서도 의과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과연 의사는 무엇이고 과연 의사는 내가 맞은가 또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자기한테 장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의사 선배들로서 조언해 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진료 멘토 특강을 맡은 만큼 여러분들한테 너무 딱딱한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죠. 그래서 제가 좀 부드럽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얘기를 갖다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시면요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진로 멘토 특강 자연대 의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시절부터 얘기할 텐데요. 저는 참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맹장 수술, 충수돌균 수술했고요. 4학년 때 추석날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여기에 화약을 넣고 갔는데 친구가 터뜨려가지고 화상도 입었고요. 국민학교 5학년 때는 비 오는 날이었는데 교실 문이 안 열렸어요. 근데 지금 나만한 친구가 저를 깔고 앉아가지고 발가락도 5개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뭘 좋아했느냐 그림하고 이렇게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옛날에 지금 동시가 있었어요. 개미라는 것도 전국에 실렸었고요. 그림은 워낙 많이 해가지고 상장이 지금까지 합하면 한 500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저거 했는데 또 재밌는 게 또 국민학교 6학년 때는 어릴 때 아픈 걸 다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종이를 붙인 인형 같다고 그랬어요. 하도 알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6학년 때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1년을 쉬게 됐어요. 쉬게 됐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그 정교육 부회장을 갖다가 나갔다가 제가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때 이제 반에서 회장이 돼서 정교 어린이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이거 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한테 그 거스라고 그러죠. 용기를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냐. 여러분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성공을 할 수 없고요. 고난을 겪고 역경을 뚫은 사람은 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교 어린이회를 나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서로 추천하는 거예요. 정교 어린이 회장 됐다 사람 손 들어라, 추천해 달라고. 근데 저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일어나서 손을 딱 들고 제가 저를 추천합니다 해서 제가 정교 어린이 회장이 됐습니다. 그럼 뭐냐? 여러분들은요, 자기가 좀 역경이 어렵더라도 내가 어떻게 뚫고 나갈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를 갔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뺑뺑이 하는 거 있죠, 돌리는 거. 저희 때는 이제 제가 이제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는 그 제가 쉬기 전까지는 중학교 시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갈 때 뺑뺑이 2기로 들어갔는데 중학교 가서 보니까 뭐 그냥 뭐 설렁설렁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공부를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땡땡이도 잘 쳤어요. 아프다 그러고 조퇴하고 저기 그 앞에 그때는 이제 만화방이라고 그러죠 지금. 그런 데 가서 미니 당구도 좀 치고 무협지도 읽고 그러다가 이제 서울고등학교 시험을 보게 됐는데 서울고등학교 시험 마지막입니다. 28회인데. 그래서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때는 문제가 하루 시험 봐가지고서 전체 문제 중에서 4개를 틀리면 떨어져요. 3개를 틀리면 합격인데 이거 시험을 치고 왔는데
공부 안 하고도 시험을 보고 나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능으로 합격을 했어요. 야, 그래서 딱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뭘 생각을 했느냐? 야, 진짜 내가 대학교를 가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어떻게 했느냐? 하루에 5시간씩 잤어요. 무조건 5시간.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빼놓고.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아침밥 해달라 가지고 그때 버스가 처음 6시에 오거든요. 저희 집이 영등포고 학교가 광화문이었거든요. 서울고등학교가.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아침에 일찍 가서 미리 거기서 공부하고 끝난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러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갖다가 계속 해온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공짜는 절대가 없습니다.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오는 거니까 제가 중학교 때 땡땡이 쳤고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뭘 했느냐 또 내 친구가 좀 이렇게 서울고등학교 이제 2학년 9반인데 이름이 이종땡 하는 놈인데 걔가 저한테 이제 그때 홍익 고등학교인가 하는 여학생을 소개시켜줘가지고 또 한 1년 동안 또 연애도 좀 하고 그다음에 또 공부도 하고 근데 한 중요한 건 뭐냐 그 연애 연애는 아니죠 이제 여자친구 만났는데 그때 딱 만나는 게 2시간 이상 안 만났어요. 한 달에 한 2번 만나다가 고등학교 2학년 딱 끝나고 고등학교 또 딱 끊고 그러니까 절제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거예요. 막 공부할 수 없잖아요. 하면서도 쉴 때 필요할 때 뭐냐 그럴 때 되도록이면 운동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 공부하는 그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요령이 필요한데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었죠. 사당오락. 사당오락이 뭔지 아시죠? 4시간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게 반대입니다. 오당사락이에요. 5시간을 자면 붙고 4시간을 자면 떨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두뇌라는 건요. 포화 용량이 있어요. 여러분 풍선 알죠? 풍선을 불 때 후 불었는데 이만해졌어요. 더 세게 푹 불면 어떻게? 빵 터지잖아요. 우리 두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화 용량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을 갖다 어느 정도 해야지만 두뇌가 받아들일 용량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5시간을 꼭 자는 게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제 의사하고 건축과 디자인하고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은 그때 이제 건축가나 디자인과가 이제 별로 이렇게 인기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저희 아버님이 벌써 환갑이셨어요. 제가 오늘 환갑인데 올해 환갑인데 우리 큰애는 벌써 34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가 19살, 20살 때 아니에요. 아버님이 환갑이다 보니까 야 이거 그때 건축가고 디자인하다 보니까 참 고민이 되더라고 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나는 의사를 좀 해서 좀 경제에 좀 도움을 되겠구나. 그래서 의사를 택하게 된 원인이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의대를 가기 위해서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공부하는 요령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직 6월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5월이죠. 늦지 않았습니다. 왜 안 늦었느냐. 공부는요. 지금부터 할 때까지 수능까지 볼 때까지 지금 한 5개월, 6개월 남았잖아요. 차근차근 하게 되면 지금보다 성적을 갖다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냐. 수학은 무조건 매일 10문제씩 푸세요. 한 책을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풀게 되면은 공식이 다 머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하루에 매일 50개 외우세요. 외는데 외는 방법 무조건 달달달 외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가지 단어 예를 들어서 CO를 생각하세요. 코 하면 뭐죠? 코R 하게 되면 뭐죠? 핵이 되죠. 코오퍼레이션 하면 뭐야? 합동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CO가 들어간 건 다 뭐냐? 이거 뭉쳐지는 거구나. 합쳐지는 거구나. 커뮤니케이션, 통하는 거. 역시 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RE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반대 뜻도 있고 릴러티브, 연관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같은 단어를 묶어서 외게 되면은 굉장히 유기가 쉽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과목, 외는 과목 있죠? 사회라든지 이런 과목 뭐라느냐? 여러 번 빨리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냐? 포토 메모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책을 갖다가 한 10번쯤 읽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딱 감고 있으면 이거 어디서 딱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나왔다 생각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알았죠? 수학은 매일 10문제씩, 영어는 매일 50개씩. 근데 같은 식으로 COR 이런 식으로 위해서 하는 게 중요하고 암기 과목은 계속 여러 번 읽어서 한 10번 정도 읽게 되면은 머리에 쏙쏙 들어와서 박히게 되는 포토 메모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체력은 국력, 건강이 성적입니다. 건강하지 않게 되면은 몸이 아프게 되기 때문에 바로 2, 3일 앓게 되면은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손해보기 때문에 가장 절제력인 시간을 갖고 절제력으로 공부하는, 즉 뭐냐, 자기 건강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데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언제 운동하고 언제 합니까? 뭘 하느냐? 짬짬이 운동이라는 게, 짬짬이 운동은 딴 거 아닙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서울고등학교라고 했잖아요. 광화문에서 제가 이제 차를 내리게 되면 한 6시 반쯤 내리면은 정거장에서 저희 학교 올라가는 데가 고3 또는 이제 거기 이제 학교가 인왕산이었거든요. 그쪽에 쭉 올라가는 길이 한 3km 돼요. 그건 또 뭐냐? 올라가는 거 전부 이렇게 언덕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걸어가는데 걸을 때 이렇게 설렁설렁 걷게 되면 운동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 저기 큰 걸음으로 그 자기 보폭의 한 1.5배로 자기 걷는 속도의 2배로 이걸로만 매일 체크함들을 걸고 다니고요. 커다란 운동이 되고요. 짬짬이 스트레칭 많이 해주세요. 돌려주고 돌려주고. 고3 학생 공부할 때 어떻게 하죠? 이거 뭐라 그러죠? 깨구리목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하면 일자목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항상 허리를 핀 자세로 고개를 뺑뺑뺑뺑뺑 돌려주는 거. 이 운동을 꼭 해주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두뇌하고요, 적혈구하고요, 콩팥, 신장은 에너지원이 포도당입니다. 그러니까 두뇌가 잘 돌려면은 아침에 딱 깨면 배고프잖아요. 그럼 피 속에 혈당, 포도당이 뚝 떨어져서 없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밥을 안 먹게 되면은 그 두뇌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어지고요. 이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게 또 산소예요. 그 산소를 누가 옮기느냐? 바로 적혈구가 옮깁니다. 이 적혈구의 에너지원이 바로 또 포도당이에요. 또 우리가 노폐물을 많이 빼내는 게 뭐죠? 대변하고 소변이죠. 바로 소변이 빠져나가는 게 신장인데, 신장의 에너지원도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밥을 꼭 드셔야지만, 그래야지만 두뇌 활성화, 신장 활성화, 적혈구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아침밥을 꼭 먹는 게 두뇌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또 어떻게 먹느냐? 음식을 먹을 때는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은 우리 두뇌를 기억하는 거, 기억력, 집중력에는 여러 가지 성분이 필요해요. 칼슘도 필요하고 단백질도 필요하고 미네랄도 필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조금씩 많이 먹는, 적당히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너무 단 거를 먹게 되면 흥분하게 됩니다. 우리가 잠이 많이 안 자겠다 커피를 먹잖아요. 잠깐 각성은 되지만 그것이 바로 나중에는 억지로 공부하게 되기 때문에 결코 공부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싸리 졸리면요, 한 5분 동안 눈 감고 엎드려 자면 안 돼요. 책상에 눈 감고 한 5분 정도 가만히 한 5분 정도 명상을 하세요. 그럼 눈만 감고 있어도 피로가 확 풀리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명상이 꼭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험 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뭔 얘기냐? 자기가 이제 그 수능 보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한번 그 수능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요 1시간에 수학 그 다음에 영어 50분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왜 필요하느냐? 저희가 시험 볼 때, 저희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예비고사라고 그래가지고 예비고사가 반영되는 게 한 30%고 본고사가 반영되는 게 한 70%였어요. 근데 저희는 15과목을 봤어요. 본고사 볼 때. 이틀을 봤어요. 첫날하고 둘째 날하고 시간이 달랐어요. 둘째 날 시간이 20분 짧은 거 제가 몰랐어요. 근데 첫날에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수학이었는데, 저희가 주관식이었는데 10문제 중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려면은 그때 3문제 붙으면 간당간당, 5문제 붙으면은 합격 정도 되고, 5문제 이상 풀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무조건 합격이라고 그랬는데, 그날 제가 수학을 10문제 다 푼 거야. 그래서 둘째 날 시험 볼 때 너무 설렁설렁하다 보니까 시간을 20을 잘못 계산해가지고서 물리 10문 중에서 8문제를 못 풀었어요. 바로 뭐냐? 자기가 시험 보는 습관, 즉 미리 내가 1시간 동안 얼마만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다가 미리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터무니없는 실수는 안 하기 때문에 미리 자기 시험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공부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 졸리는데 자기는 음악을 듣고 싶어요. 음악을 탁 듣는데 조용한 클래식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 여러분들 요새 유행하는 우리 막내 작가 저기 혹시 AO의 심쿵해 아세요? 심쿵해? 아세요? 예. 그러게 듣게 되면 심장 쿵쿵한데 흥분하게 되기 때문에 뭐가 되느냐? 집중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맞는 조용한 고전 음악을 듣게 되면 마음이 차분하게 좋지만은 힙합이라든지 그렇게 빠른 음악을 듣게 되면은 흥분하기 때문에 좋지가 않기 때문에
조용을 읊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뭐냐? 집중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기가 4시간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3시간 동안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시간 동안 열심히 확 집중해서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5분간 쉬세요. 어떻게 쉬라고 그랬죠? 명상을 하고. 또 1시간 딱 집중하고 5분 쉬고. 이런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게 뭐냐? 자세가 중요해요. 아까 내가 깨구리 자세 얘기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피곤하니까 열심히 할 수가 없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컴퓨터 공부하게 될 때는 컴퓨터 화면하고 최소한 30cm 이상 뛰는 게 중요합니다. 왜? 가까이 보게 되면요. 컴퓨터에서 나오는 광이 있어요. 전자파, 청색광 이런 광들이 눈을 나쁘게 하기 때문에 그 눈에다가 백내장이라든지 나중에 젊어서 녹내장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30cm 이상 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저는 왜 안경 쓰느냐? 저는 이 시력이 고등학교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요. 왜 이걸 끼게 됐느냐? 방송을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고 가니까 눈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서 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들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건강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뭐가 필요하느냐? 자, 이건 내가 암만 공부해도 진짜 너무 까먹는 거야. 그럼 뭘 만드냐? 우리 여기 조그만 그 사각 노트 있죠. 거기다가 암기 노트를 만드세요. 내가 공식 중에서 너무 까먹는 거 있어. 적어 놓으세요. 내가 단어 중에서 너무 중요한데 까먹는 거 있어. 그럼 암기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하게 만들게 되면 한 100장 정도 만들게 되면요. 여러분이 필요한 걸 갖다가 거의 모든 걸 갖다 집어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에게 필요한 암기 노트는 나에게 꼭 필요한 뭐냐? 생명이다. 그 생각하고 만들면 되겠습니다. 지금같이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한 언제부터 효과가 나타나냐? 2달 지나잖아요. 전교 성적이 한 10등 정도 오를 거예요. 5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최소한 50등 이상 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항상 꾸준하게 실천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고난 없이는 이겨낼 수, 성공할 수가 없고 역경을 이기게 되면 더욱더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어떻게 공부를 했고 학창 시절에 어떻게 의대를 정했는지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등을 위해서 입시 전문가가 전하는 2017년도 의대 입시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보고 가장에 대한 진로 정보를 갖다가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전문가가 전하는 2017년 의대 입시 영상을 보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시와 정시로 모집하는데요. 수시는 이제 학생부나 논술을 통해서 모집하고요.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시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수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점이 특징이고요. 수시 전형들 가운데 학생부 종합 전형이 늘어나는 점, 그리고 다른 모집 단위에 비해서 논술 선발 인원도 많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3년도 의대 선발 인원이 36개 교회에서 약 2,400명 정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작년도 대비해서 171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하는 이유를 저희가 설명해 드리면 종전 의대하고 의전원에서 병행해서 선발한 대학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서울대, 연대를 제외한 고대, 성대, 아주대, 중앙대, 한양대 등이 전체 모집 입학 정원의 30%를 이번 학년도에서 늘렸기 때문에 그 인원이 증가한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의대는 이제 학부생을 선발하기 때문에요. 주로 이제 예과 2년에 본과 4년이 6년을 다 졸업했을 때 학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이에 비해서 의전원은 4년제 학부대학을 졸업한 학사 졸업생을 대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보통 4+4제라고 하는데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제 의대 의전원 병행 또는 의전원에서 대부분 이제 의대 학부로 변환을 했는데요. 그 가운데서 5개 대학 정도만 의전원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원대학교,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차익의과학대 이 5개 대학만 의전을 유지하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학부로 운영되는 이제 의대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의전원에서 이제 학부생을 모집할 수 있는 것은 흔히 학석사 통합과정으로 선발하는 경우고요. 그 앞에서 언급했던 5개 의전원 가운데 동대, 제주대가 이런 방식으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동국대는 이제 정시에서 모집군 외로
이제 24명을 일반적으로 16명, 지역인재 전형으로 8명 선발하고 있고요. 제주대학교는 20명을 선발하는데 수시로 지역인재 전형으로 6명, 정시 다군에서 12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대에서 제주대를 이렇게 지원했을 때는 수시 6회 지원 제한에 들어간다, 또는 정시에서도 가나다군 지원 제한에 들어간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대 면접은 이제 크게 보면 인성 면접으로 시작을 하는 대학들이 많고요. 또는 이제 심층 면접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대학도 많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서울대와 같이 다중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여러 개의 상황을 제시하고 학생들한테 답변을 듣는, 보통 그래서 서울대에서 하는 방식을 보면은 각각의 면접실에서 여러 개의 상황을 묻고서 답하는 식으로 상당한 정도로 면접을 강화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중인성 면접을 실시하는 이유는 뭐냐면 의사로서의 인성과 자질을 좀 더 폭넓고 심도 있게 평가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비 의사로서의 자질이 있느냐를 평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지원대학의 면접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자세히 알아보면요. 대학교 홈페이지에 흔히 선행학습 보고서라는 것이 대학별로 홈페이지에 각자 올라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인성 면접에 대한 또는 의대 면접에 대한 자세한 사항들이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경우에서도 다중인성 면접에 대한 그 제시문이 구체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그 면접 문제를 소개하고 있고요. 경희대 경우는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문제를 학교 홈페이지에 이제 올려놨다 보니까 이를 통해서 충분하게 숙지하고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차적으로 수시 및 정시를 병행하여 대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수시에서도 전체 모집인원 60%를 선발해서 그래도 많은 인원을 선발하지만 정시까지 받아보면서 수능을 준비하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시는 이제 전형별로 학생부 종합전형, 노설전형 등이 있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당연히 학생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일단 1차적으로 유리할 수 있고요. 노설전형은 이제 수학, 과학 노설을 보기 때문에 수학, 과학의 심층적인 지식과 문제풀이 능력이 있으면 상당히 높은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시에서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는 기준이 보통 2개 1등급에서 3개 1등급을 요구하니까 그 정도의 수능 실력을 갖추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수능에 상당한 정도의 성적을 거둬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수시에서는 학생부 성적이나 논술 성적을 통해서 일단 최대한 수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이와 병행해서 수시 안 될 경우에 수능 고득점을 통한 정시 대비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의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자, 이번에는 저희 전문 분야 가정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의대를 갖다 졸업한 다음에는요, 과가 굉장히 많죠. 열몇 개 과가 있는데, 저는 이제 1982년도에 이제 의대를 졸업하고 82년도부터 85년도까지 그 군대를 갔는데, 그때 제가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공중보건의사를 했습니다. 근데 참 거기도 또 역시 파란만장하게 1년은 청주 의료원에 있었어요. 그다음에 2년째 어디 있었냐? 청주 교도소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갈 때 내가 전화로 나 교도소 가겠다. 완전 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교도 가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교도관, 그러니까 군 의무관이죠. 거기서 있었고, 3년째 때는 그 송리사 있는데 보험 가서 공중보건의사를 하고 왔어요. 그렇게 하고 왔고, 그 다음에 85년도에 이제 제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딜 갔느냐? 저희 집사람이 저를 또 만난 것도 굉장히 극적인데, 81년도 여름방학 때 집사람이 미국에서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서 일주일 만에 결혼합시다. 그리고 겨울방학 때 한 달 만나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대하자마자, 그러니까 85년 5월에 제대를 해가지고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미국 갔다가 잠깐 이민 갔다가, 근데 미국에서 뭐 잘 안 돼가 들어왔는데, 우리나라는 레지던트 12월 달에 뽑아요. 인턴을 갔다가. 근데 미국은 2월 달에 뽑아요. 그래서 2월 달에 들어오니까 딱 들어서 보니까
대학병원 못 가잖아, 서울대병원 일단은. 그래서 뭘 갔느냐? 제가 그때 안양에 있는 땡땡 병원에 이제 그 응급실을 커버하게 됐어요. 한 달에 15일. 그러니까 월, 수, 금 6시 들어갔다가 아침 7시에 나오는 거야. 토일은 엎어쓰기예요. 토요일 날 오후 1시에 들어갔다가 월요일 날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병상이 한 200병상인데 한 달에 그 15일을 맡으면서 그다음에 또 뭘 했느냐? 그때 또 돈 번다고 낮에 아르바이트 한 2개 더 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년 10개월 동안 그 200병상의 환자를 보면서 밤에 맨날 응급실 오면은 뭐 교통사고 나온 사람 갑자기 30명씩 오죠. 그다음에 뭐 그냥 배 아픈 사람 오죠. 그 입원해 있는 사람 뭐 농약 중독자도 봐야 보죠.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그거 하다 보니까 10개월 딱 지나니까 원래 이제 뭘 하려고 그랬냐면 과를 갖다가 내과를 하든지 안과를 하든지 성형외과를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해보니까 이 환자를 딱 보다 보니까 이거 내가 밤에 혼자 카바를 해도 보니까 여기는 준종합병원의 90%를 내가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니까 환자를 갖다가 그냥 보는 것보다는 수술 조금 하고 환자도 보고 상담도 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인턴을 갖다가 서울대학병원에 하면서 과를 정할 때 갑자기 제가 우리 사람한테 가정학과로 바꾸겠다. 우리 사람은 가정학과 뭐야 여보? 가정 상담하는 거야? 모를 때죠 그때. 그래서 설명해 줬어요. 내가 보니까 이걸 하게 되면 내가 교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는 환자 보기 너무 재미있고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너무 좋은 것 같다. 그래서 제가 가정의학과를 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한 게 뭐냐? 가정의학과에 대해서 어떤 점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가정의학과에 대한 궁금점을 갖다 지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 갖다 질문을 갖다 화면으로 봤는데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학과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영어로 하면 패밀리 피지션, 패밀리 닥터라고 그래가지고서요. 미국에서 이제 시작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생각보다 좀 오래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가 87년도인데 제가 그때 서울대 의대 국이에요. 군대 갔다 오고 3년, 미국 갔다 오고 해서 2년에서 5년 늦었기 때문에 제 동창이 군대 안 갔던 친구는 2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7년 차이가 나는데 이 가정학과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치 개념이에요. 쉽게 해서 뭐냐. 우리나라 아직 그 주치 정착이 안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화 상담을 해도 거기는 돈을 지불합니다. 자기가 급해서 아파도 전화를 하면은 하기 때문에 완전 진짜 주치랑 똑같아가지고 집에 가서 봐주고 그다음에 왕진비도 받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그 개념은 아직 안 돼 있지만 그래도 내과, 외과, 산과 우리가 중요한 내외 산소라고 그러잖아요. 산부인과 이런 거 다 통틀어서 공부를 해요. 리스트 3년 동안에 10몇 과를 다 돕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돌고 그다음에 영상외과 돌고 그다음에 신경외과 돌고 마취과도 돌고 다 돌면서 거기에서 자기가 가장 필요한 공부를 갖다 배우는 거예요. 그걸 하다 보게 되면 뭘 할 수가 있느냐? 간단한 수술, 상처를 꼬맨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포경수술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성남에서 개업을 갖다 한 14년 했었는데 한 12년 동안 환자 한 250명, 300명 보면서 매일 수술도 하루에 한 20명씩 했었거든요. 한 10년 지나니까 포경수 환자가 없어졌더라고요.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하도 많이 해서 환자가 없어진 것 같더라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재미있는 수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수술을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하는 이렇게 필러라고 그러죠. 코를 높인다든지 필러라는 걸로 아니면 지방을 갖다 빼는 수술, 지방 흡입이라든지 자기가 배우기만 하면 이런 간단한 마이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 큰 수술, 뭐 예를 들어서 위를 떼라든지 이런 건 돼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택한 게 환자도 오지만 간단한 수술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여러 가지 할 수 있고 또 뭘 하느냐 자기가 배우게 되면은 초음파라든지 내시경이라든지 자기의 숙련도에 따라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바로 가정의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일반 질병 우리가 외래에서 볼 수 있는 질병의 90%를 갖다가 볼 수 있는 게 가정의학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되고 싶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야 할까요? 일단은 의대를 졸업해야죠. 의대 몇 년이죠? 바로 6년. 그다음에 뭐죠? 인턴 1년, 레지던트 3년. 또 남자 같은 경우는 군대 3년을 갔다 와야지만은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될 수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거 생각하냐면 이러다 보니까 이거 너무 수박 겉핥기가 아니냐. 그렇진 않습니다. 자기가 공부하는 분야, 특히 내과라든지 이런 건 기간이 더 길어요. 3년 동안에 거의 한 1년 정도 이상을 갖다 쭉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것 중에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걸 습득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좋은 점이 있느냐. 약간 깊이는 얕아요. 당연히. 근데 내과 선생님도 과가 다 다른 거 아시죠? 심장 전문의, 신장 전문의, 그 다음에 그 뭐 소화기 전문의, 이런 식으로 이분들은 한 가지만 보시는 거예요. 하지만은 가정의학과는 이걸 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그 내과 쪽도 보지만은 외과나 다른 쪽을 보기 때문에 이렇게 시야가 좀 넓어집니다. 폭 넓어져요. 그럼 뭐 어떤 경우가 있느냐. 다른 과에서 못 본 걸 저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죠? 이렇게 볼 때 여기에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나무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시야가 넓다면 숲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그 집사람 큰아버님이 신부님이셨어요. 근데 신부님인데 이 신부님이 어느 병원 다니냐면 여도성병원을 다니셨는데 그 여도성병원 다니니까 심장이 약간 안 좋아서 심장내과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변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내과에서 변비약만 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갑자기 오는 거 제가지고 우리 큰애가 광호인데 광호 아빠 나 변비가 있어. 그래서 신부님 그러세요? 제가 한번 항문을 볼게요. 그래서 제가 신부님한테 이렇게 수지해서 장갑 입고 항문을 검사해봤더니 직다감이었어요. 뭐냐? 자기가 여러 가지를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뭐 딴 병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즉 뭐냐? 폭넓게 보기 때문에 물론 깊이는 좀 낮지만은 넓은 시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전문의를 하든지 아니면 딴 걸 하든지 진로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게 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특장 분야를 가져야 돼요. 저는 서울대에서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땄지만은 석사를 저 뭐 했는지 아세요? 숙명여대에서 했습니다. 뭘 했느냐? 한국 식생활 문화 전공을 했어요. 2년 반 동안 요리를 했어요. 500몇 가지. 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약식동업을 해서 중요한 게 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음식이기 때문에 제가 요리를 해봐야지 어느 건지 알 수 있어서 이걸로 책을 갖다 10몇 권을 썼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거라면은 이게 굉장히 저거한데 의사는 굉장히 좁은 공간을 생활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좁은 공간에 생활하는 것 갖다 질릴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아픈 사람을 만나잖아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우리가 귀를 잘 기울여야지만 그 사람이 이게 들을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뭐냐? 의사 자신이 건강해야 돼요. 내가 뚱뚱한데 환자 뚱뚱한데 살 빼세요. 그 사람이 믿어요? 절대 안 믿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공부하는 게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공부는 평생입니다. 계속 평생 노력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좋은 의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정의학과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세계적인 추세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의학과는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과 10몇 가지가 있는데 내과 다음으로 가정의학과가 제일 큽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전체 분야에서 차지하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요. 원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가정의학과 학회를 하게 되면은 학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잘 노력하게 되면은 세계로도 뻗어갈 수 있고요. 또 뭘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저기 그 보사부 있죠. 보사부에 들어가서 고위 공무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외에 여러 가지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는 무궁무진하게 넓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승남 가정의학과 전하는 의사란 직업은 무엇인가? 의사란 직업은 솔직히 힘들어요. 왜 힘드느냐? 오늘 워낙 기간이 길어요. 의대 이제 예과 2년 있죠. 그때는 교양 과목을 배우고요. 본과 4학년 때는 여러 가지 과목을 다 배웁니다. 그 중에서 어려운 게 뭐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다 하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해부학 실습이에요. 여러분 시체만 딱 봐도 우리 막내니까 딱 분명 얼 거예요. 보나마나. 봐서 고개를 흘렀는데 딱 들어가면 일단 저희가 먼저 이제 기도부터 합니다. 왜? 이 시신을 기정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나가는 데는 묵념을 합니다. 묵념은 처음에는 그거 하게 되면 진짜 솔직히 이렇게 이제 카데바라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이렇게 카데바라는 게 이렇게 시신이 있으면은 이렇게 양쪽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3명, 이쪽에 3명에서 이제 이걸 갖다가 시체를 해부하는 거예요. 카데바를 갖다 해부하는데 왜 필요하냐? 이걸 해야지만 근육이라는 걸 갖다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하다가 그만두는 학생이 좀 있습니다. 왜 이걸 못 참기 때문에 너무 무섭고 자기한테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만 의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본과 가게 되는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영어 여러분 배우잖아요. 영어나 다른 의학 용어를 배우게 돼요. 그게 뭐냐? 라틴어예요. 이거 외우는데 쥐납니다, 진짜.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 공부해야 될 양이 쉽게 해서 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운 책 있죠. 그거 한 제가 보니까 한 50배 정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 요새 좀 낮았어요. 저희 때는 다 영어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영어였으니까 모든 책이 지금 한국말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편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군의관을 3년 하든지 공중무사를 갔는데 그때는 또 저희 때는 왜 또 제가 또 힘들었냐면 그때 그 제 월급이 군의관 월급 가지고 공중무사를 가게 되면 우리가 그 시내들을 살아야 되거든요. 17만 원이었어요. 17만 원 상당히 한 거죠. 그거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때 집사람이 큰날 뵀는데 월급 전날인데 집사람이 삼겹살이 더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때 두 군을 먹으려면 한 9천 원이 필요한데 그 돈이 얼마 있었는데 3천 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우리 그 탁상종하고 고등학교에서 만든 반지 있었어요. 그걸 갖다 전당포에 맡기고 그러고 나서 10,000원을 빌려서 사 먹었는데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군의관 하려고 할 때, 그다음에 공무원 할 때 조금 힘든 게 있기 때문에 그때는 경제로 힘들고 공부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하는 걸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의사를 하면서 어려운 거는 무엇이냐? 일단 인턴 에이전트를 하게 되면요. 지배를 잘 못 가요. 왜? 당직이 많기 때문에. 인턴은 거의 뭐라 그러냐? 인턴은 여러분 우리 말로 뭐라 그러냐? 쉽게 해서 이렇게 그 심부름하는 시종이에요.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되게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인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요. 근데 그에 따라서 또 리젠트 가면 더 편해지느냐? 리젠트 요새는 힘든 과가 있어요. 뭐 그래가지고 무슨 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외과는 솔직히 리젠트들이 많이 모자랍니다. 흉부외과, 산부인과,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은 그 일반외과는 굉장히 리젠트들이 모자란데 반대로 여기 가게 되면은 장점은 또 하나 있어요. 리젠트가 많이 모자란 대신 월급은 조금 더 리젠트 많이 받아요. 두 번째 뭐가 좋느냐? 여기를 잘 남게 되면은 의사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갈 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것으로 인해서 또 뭐가 좋느냐?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있느냐? 그 나중에 교수하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단 3년 동안 4년 동안 가정의학과는 저가지만 그 일반외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들어가게 되면은 4년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하는 다짐에 근데 이런 말 있죠? 고생 끝에 낙이 온다. 근데 고생을 갖다 젊을 때 하게 되면은 낙이 많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참고 견뎌야 돼요. 제가 그랬죠. 저도 미국 갔다 와서 86년도에 와가지고서 한 달에 15일을 단기를 하면서 또 돈을 좀 벌겠다고 낮에 아르바이트를 2개 떼었어요. 그러면서 뭘 또 배웠느냐. 제가 한 달에 15일 당직하면서 그 200병상 준종합병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를 갖다 많이 받아보니까 서울대학병원에 인턴으로 딱 들어갔더니 저같이 한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턴할 때, 리더할 때 문제가 뭐냐면 제일 힘든 게 응급실이에요. 그 다음에 뭐냐, 밤에 야간 당직 쓰는 거. 당직 딱 쓰다가 환자를 딱 부르면은, 간호사가 딱 부르면 환자가 응급 상황이면 바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장기가 굉장히 받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딱 1분에서 30초로 나가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뭐 애가 이제 그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보고 되게 좋아했어요. 너무 빨리 나오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저한테 선생님 오빠라고 그랬어요. 애 초등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잠이 좀 부족할 수가 굉장히 많고요. 인턴 리젠트 활동하는 자기 시간이 별로 없다는 걸 갖다 명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왜? 집에도 자주 못 가죠. 그때는 애가 둘이었거든요. 막내 또 태어나가지고서 큰 한 놈은 7살, 한 놈은 1살. 그러다 보니까 둘 다 키울 때 돈도 문제되고 스트레스 많이 쌓여요. 와이프도 많이 스트레스 쌓이고. 개업을 했을 때 환자를 내시경을 했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이야. 27살인가 하는 사람인데 내시경을 딱 하고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가 입으로 들어가면 여기가 식도거든요. 식도 중간에 요만한 포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얘가 빵빵빵 뛰어요. 뭐냐? 식도 밑에 동맥이 지나가거든요. 대동맥이라는 게.
식도가 이렇게 있으면 대동맥이 지나는데 얘가 구멍을 뚫고 이렇게 꽈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바로 대학병원 보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제가 그 의뢰서에다 뭘 썼느냐. 이 사람은 식도 중간에 동맥류 같은 꽈리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내시경을 하지 말고 이거를 건드리면은 즉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고 보냈어요. 근데 이 환자를 보냈는데 밤에 이제 그 대학병원을 간 거예요. 그 사람이 입원하고 환자가 속이 아프다고 막 토하니까 둘이 토할 때는 이제 L-튜브라는 게 있어요. 고무줄 같은 걸 코로 꽂아가지고 토하는 거 갖다가 바깥으로 빼낸 게 있는데 이 레드헌트가 아무 생각 없이 내 차트 보는 거 보지도 않은 거예요. 꽂아버렸어요. 어떻게 됐죠? 피가 더 나오니까 이 사람이 그냥 뭐 좀 멋겠지 그냥 둔 거야. 위에서 나온 줄 알고. 바로 동맥이 터져서 즉사했습니다. 그날 밤에. 뭐냐? 의사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가 당직이면은 그 온 사람을 책임지는 거예요.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아무리 허투루 환자라도 절대 그냥 다루면 안 되고요. 제가 그 강남역에 병원할 때 우리나라 사람인데 외국 시민권 있는 사람이에요. 병원에 딱 들어오는데 환자가 막 숨이 각박하면서 오는 거예요. 딱 물어봤더니 비서같이 하는데 이 사람이 심장이 좀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은 뉘인 다음에 닌기라만 딱 꺼내 119 불렀어요. 이 사람은 심장마비 같습니다. 바로 종합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그렇게 빨리 보내놓고 돌아가셨어요. 왜?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뭐냐? 자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최선을 다한다. 저 옛날에 성남에서 개업을 한 13년 했었거든요. 병원이 굉장히 저희 빨리 돼가지고 하루에 한 200원, 300원 받는데 그게 된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냥 된 줄 알아요. 환자 와서. 그게 아니라 저는 제 환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잖아요. 수술 받고 나면은 일요일 날 전 쉰 적 없었어요. 학회 맨날 다니고 환자가 입원한 병원을 갖다 꼭 찾아 방문해서 어떤가 봐줬어요. 의사는 뭐냐? 자기가 어느 정도 희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의사들 환자들한테 전화번호 줄 것 같아, 안 줄 것 같아요? 절대 안 주죠. 안 주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암 환자라든지 저한테 암 치료 받으러 오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면역 치료. 아니면 아토피 한다든지 애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핸드폰 전화번호를 줍니다. 급할 경우에 저한테 전화하라고 환자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의사는 여러분들이 태어난 천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필요한 데는 자기 전화번호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단, 전 얘기는 해요. 10시 이후엔 전화하지 마시라고. 저 잠자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억나는 환자가 그 환자 하나고 또 한 환자는 뭐냐.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50대 남자분인데 내시경을 했는데 뭐가 찝찝해요. 위에 궤양이 좀 있는데 기분이 나빠서 이분한테는 6개월마다 계속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년 동안 해봤는데 3년 만에 암이 발견돼 가서 조기 발견돼서 목숨을 건졌고요. 한 분 같은 경우는 희귀병인데 혈압이 굉장히 높은 분이에요. 이상하게 혈압이 너무 높아서 해봤는데 그 초음파를 해봤더니 왼쪽 신장에 부신이라고 있어요. 붙어있는데 원래 부신은 신장이 이만하면 부신은 종이장 같이 얇아요. 안 보이는 건데 이분은 이만한 게 생겼어요. 그래서 평생 처음 거의 의사도 못 보는 거예요. 페어크로모사이토마라고 해서 부신에 생기는 그 종양을 잡아서 왜 이 사람 왜 중요하냐? 이걸 못 잡았잖아요. 혈압이 갑자기 300으로 뛰어요. 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목숨을 건져줬습니다. 의사는 이런 것에 하니까 굉장히 기쁘고요. 그러면 좋아지시잖아요. 할머니들이 못 싸우는지 아세요? 이거 원장님 그러면서 이거 토종닭이야 그러면서 토종닭에 나온 계란 있죠. 똥 많이 묻은 거 이만큼 갖고 오세요. 감자도 삶아 오시고 그런 게 바로 의사의 보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꿈꾸는 좋은 의사란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자의 말을 잘 들어주는 의사. 근데 환자가 너무 똑같은 말을 계속 한 30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잘 자르는 것도 요령이고요. 두 번째는 환자를 사랑하는 의사. 세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꼭 필요한 환자한테는 핸드폰을 줄 수 있는 의사가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를 꿈꾸는 수험생들한테 이 얘기를 다짐하고 싶어요. 의사는 첫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두 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오는데 다 같은 열매는 아닙니다. 왜? 아까도 얘기했죠. 자기 나름대로의 특수한 그런 것 갖다가 정해야지만 저한테 도움이 올 수가 있고요. 의사는 돈 잘 번다.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의사는 환자를 잘 보고 자기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돈과 명예도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의사가 된다기보다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과연 의사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좁은 몇 평 되는 공간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건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지 재밌게 할 수 있는 건지 그런 걸 하게 되면요 의사를 즐길 수가 있어요. 제가 우리 사람한테 그래요. 여보, 당신 다시 태어나면 뭐 하고 싶어? 첫 번째, 당신 남편. 우리 사람 너무 좋아하더라고. 두 번째 뭐 하느냐? 바로 저는 하고 싶은 게 의사.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못 해본 거 있다고 그랬죠? 건축가나 디자인을 전차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뭐냐? 제가 석사 요리했다고 그러잖아. 요리하고 싶은 거. 이 세 가지. 첫 번째는 역시 의사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가정의학과에 대한 진로 정보와 의사가 어떤 직을 보고 의사의 가정의학과의 진로 방향하고 어떻게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나를 갖다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 가겠습니다. 뭐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겠지만은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의사가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꼭 돈을 잘 버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거 저도 읽어보는 건데요. 저희 의사가 이제 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의협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바로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시작 부분입니다. 의사란 거는요. 한 가지 공부만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환자의 말을 들어주는 생각,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 환자를 위한 희생하는 정신, 항상 공부하는 노력, 항상 밝은 마음 이런 거를 해야지만 의사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의사로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는 간단한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개발하고 공부하고 어느 자기 희생에 따라야지만 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